몬테소리 교육법을 만든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1870년에서 1952년 이탈리아 키아라발레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로마 대학에 들어가 의학을 공부했다. 로마 대학 부속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정신장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899년 로마의 특수교육학교 교장이 되어 자신이 개발한 교육 방법으로 정신장애 아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1907년 로마의 빈민가인 산로렌초에 어린이집을 세우고 정신장애 아이에게 썼던 교육 방법을 생후 2달부터 6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적용했다. 이 교육 방법은 큰 성공을 거두어 몬테소리 교육법이라 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표 저서로 몬테소리 교육방법, 인간의 잠재력 교육 등이 있다. 한 여자아이가 떼를 쓰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마리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요리를 해서 저녁을 줄게. 어머니는 마리아를 달랬습니다. 그날은 가족이 4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저녁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때 저녁을 주지 않는다고 난리였습니다. 싫어 싫어. 당장 저녁을 줘. 배고프다니까. 마리아가 막무가내로 떼를 쓰자 어머니는 오래된 빵 조각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정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이 빵이라도 먹어라. 이 빵은 엄마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오래되어 딱딱하고 곰팡이가 슬었지. 마리아는 빵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팡이가 잔뜩 쓴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보채지 않고 어머니가 저녁을 차릴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레닐데 스토파니는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리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옷을 뜨개질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산책을 돕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알렉산드로 몬테소리는 오스트리아의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 훈장을 받고 교황 정부에서 재무사무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탈리아 정부에서 회계사로 근무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1870년 3월 31일 이탈리아 앙코나 근처에 있는 키아라발레에서 아버지 알렉산드로와 어머니 레닐데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마리아가 태어난 후 피렌체로 이사를 했다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마리아가 6살 때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마리아는 그리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받은 상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잘 돕는다고 받은 선행상과 바느질, 요리를 잘한다고 받은 상뿐이었습니다.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학생 여러분은 위대한 여성 위인의 정기를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들의 삶을 배우고 본받기 위해 여성 위인의 정기를 통째로 외우도록 해요. 그때 마리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그런 숙제는 내주지 마세요. 여성 위인의 정기가 얼마나 긴데 그것을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굳게 맹세했어요. 절대로 훌륭한 여성 위인이 되지 않겠다고요. 저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내 정기를 애우는 수고를 끼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당돌하고 고집이 센 나이였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나면 너랑은 앞으로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마리아는 병이 들어 심하게 앓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밤새도록 마리아를 간호했습니다. 마리아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말아요. 나는 죽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쉽게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요? 어림없지요. 다행히 병도 낫고 마리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에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역사, 지리, 과학, 수학, 불어 등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수학책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 자주 갔는데 그때도 수학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재미없고 지루하면 수학책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마리아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공업학교에 진학하겠어요. 공업학교에서 수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초등학교까지 마쳤으면 됐지.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집에서 살림이나 돕다가 나이가 차면 시집이나 가야지. 아버지는 마리아의 진학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여성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여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남자들과 경쟁하여 당당하게 제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기술자가 되겠다며 꼭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마리아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치 왕립공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 3년 과정을 마친 마리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왕립공업연구소를 다녔습니다. 기술자의 꿈을 가졌던 마리아는 이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여학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국리 끝에 로마 교황 레오 8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까지 여자 의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의과대학에서는 여학생을 신입생으로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 환자들에게는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의과대학에서는 저를 신입생으로 뽑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황께서는 여학생도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마리아의 간절한 호소는 교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황은 여학생을 신입생으로 뽑아달라고 이탈리아의 의과대학에 청했습니다. 이 청은 받아들여졌고 마리아는 로마 대학에 들어가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남학생 위주로 진행되었고 마리아는 여학생이라고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강의실에 들어갈 때도 남학생들이 모두 앉은 뒤에야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학생들은 마리아에게 야유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남학생들이 야유를 보내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남학생 여러분, 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럴수록 나는 더 힘을 얻으니까요.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가 해부학이었습니다. 해부학 시간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여 그 내부 기관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학생들과 함께 해부학 실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학생들이 모두 돌아가면 실습실에 혼자 남아 시체 해부를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첫날 해부학 실습을 하고 나서 친구에게 이름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해부학 실습실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 나는 그곳에서 똑바로 세워놓은 해구를 보았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돌아보니 선반 위에는 알코올을 채운 병에 담긴 내장과 두개골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 순간 하마터면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 아,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걸까? 마리아는 혼자서 해부학 실습을 하며 공포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해부학 실습 따위에 겁을 집어먹다니. 그래서야 어디 의학 공부를 계속하겠는가. 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교수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의학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는 어느 거지 여자가 서너 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맞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색종이를 집으며 방실방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리아의 가슴을 짓누르던 절망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교수 앞으로 썼던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의학 공부를 마치고 1896년 로마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학위 수료식을 마친 뒤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나는 결국 해냈어. 내 힘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따낸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 나는 늘 해왔던 대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맞섰거든. 따라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야. 물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마리아 몬테소리는 로마 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정신병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정신장애 아들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감옥과 다름없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기는커녕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은 아이들을 업신여기며 무시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보다 못해 감시원을 나무랐습니다. 아이들을 왜 함부로 대해요?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어디 사람 같아야 인간 대우를 하지요. 쟤네들은 짐승보다 더 지저분한 아이들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마리아는 감시원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왜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노는지 모르는군. 그것은 장난감이 없기 때문이야. 마리아 몬테소리는 정신장애 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교육 방법과 교재를 연구했습니다. 1899년 마리아 몬테소리는 로마의 특수교육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정신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인데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자신의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이 매우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신장애 때문에
보통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이 학교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읽기, 쓰기, 계산하기 능력은 정상화와 똑같은 걸? 아니, 정상화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 이건 기적이야. 몬테소리 교장 선생님은 기적을 만들었어. 2년 뒤 마리아 몬테소리는 로마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실험 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부터 로마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907년 마리아 몬테소리는 로마의 빈민가인 산로렌초에 어린이집을 세웠습니다. 2살부터 6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돌보며 그는 정신장애아에게 쓰던 교육 방법을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몬테소리가 개발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아이들에게 주어 스스로 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모래종이로 만들어진 글자판을 손가락으로 더듬는 놀이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저절로 글자를 익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놀이 도구를 주어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몬테소리 교육법을 쓰는 학교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졌으며 몬테소리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후 마리아 몬테소리는 유럽, 인도, 미국 등지를 다니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몬테소리 운동은 유아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52년 몬테소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몬테소리 교육법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몬테소리는 유아 교육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 유아 교육의 새 시대를 연 최고의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